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이재명 비리 수사의 본류격인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놓고 검찰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창과 방패의 결전,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에서는 9시 반에 나오라고요. 예. 뭐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근데 이재명은 10시 반에 가겠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30일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데 한 번으로 끝이다. 예. 이게 출석이나 이런 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원래 피의자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왜 이재명 아니,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수사의 객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사의 상대방이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할 것이냐. 그다음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사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도, 사기 뭐 이런 죄가 있다 합시다. 네. 수사할 게. 네. 난 절도만 수사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까지 또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한 나라의 뭐 거대 야당 대표가 조사받는 이런 사건을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다면은 그냥 대충 하고 끝내라 이 말 같아요. 뭘 참.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나 죄도 없는데. 네. 뭐 그런 취지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 탄압에 불과한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 취지 같아요. 이게 수사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거는 이건 정치다. 내가 봤기 때문에. 예. 이재명이라는 거물이 조사받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다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도하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 정치적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 검수완박법 하고 할 때 막 이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눕고 문 폐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야 정치적 사건이죠. 그건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뭐 폭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크게 보면 정치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범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남시장. 예,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예. 이럴 때 경기지사도 아니에요. 거의 성남시장인데 사건이 그렇죠. 쭉 이어져 가지고 경기지사 때도 계속 그렇죠. 그게 이어졌던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어떤 출발이 잘못됐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개인적인 범죄지만 이걸 개인적인 범죄만으로 밀고 나갈 때는 자기가 이 거대 검찰 권력이라는 앞에서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검찰 대 야권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그 개인 범죄,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직권 남용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마치 정치 사건인 것처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것도 내일 10시 반도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간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죠. 그게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배우고 사법시험을 한 사람인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은 있죠. 수사나 재판에서도 평등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야말로 이런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게 평등, 온 국민이 전부 다 똑같이 대접받아요. 근데 본인 문제에 관해서만 유독 불평등을 지금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대선 때도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거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저는 이게 사실 두 번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몇 번을 부르던 당 대표로서는 특별히 이제 검찰과 협의가 안 된다면은 검찰에서 부르는 시간에 나가야죠. 검사도 자기 수사 플랜이 쫙 있거든요. 언제 누구를 부르고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그다음 참고인은 누구를 조사하고 다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플랜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를 해봤으니까. 보통 피의자 웬만한 사건 같으면 검찰에 그냥 매일같이 불려다니지 않습니까? 큰 사건은 특히 구속됐을 때는 보면요. 네. 매일 출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치감이라고 있어요. 네. 검찰에 가면은. 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사람들이 구속돼 있을 때 구치감이란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어느 검사실, 메토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교도관이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한 5시 50분까지 앉아 있다가 네. 10분간 이야기하고 또 퇴근하고 그렇죠. 다음날 오늘 딴 수사가 내가 밀려가지고 못했다 그러면서 원래 또 안 밀려도 검사들이 기죽이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 교수님이 경찰 출입 기자를 하셔야 그런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데 예. 계속 특권을 주장하고 본인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유죄든 무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법 앞에 평등 예.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그런 자기의 주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일반인 같으면 언감생식고 나 일일이 대답하기 싫으니까 진술서 한 장 써서 줄게 해가지고 지난번 성남FC단은 무슨 6장인가 써갖고 간 거. 이번에는 뭐 30장을 써갖고 간다는데 검찰은 질문서만 100장을 준비해는 이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진술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란 게 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하고 뭐 성격이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제 법조인이니까 아마 그 변호사가 쓰는 변론 요지서에 좀 비슷한 거, 이걸 진술서라는, 왜냐하면 변론 요지서는 변호인이 쓰는 거고, 진술서는 당사자가 쓰는 겁니다. 피의자 본인이. 거기는 변론 요지서란 말 쓸 수가 없죠. 자기는 변호인이 아니니까, 자기 사건은.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30장이라면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검찰이 그걸 참고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장이라면 한두 장이면 뭐 그날 들고 가도 되는데, 조사받는 날 아침에. 30장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마치 변호인이 변론 요지서를 미리 좀 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검찰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인정하는 건 있으면은 그 검찰의 100페이지 신문 사항에서 이건 다 인정하네. 그럼 이거는 안 묻지 말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아마 출두할 때 그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준다는데 검찰이 검토 못하죠. 오히려 검찰 수사에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해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읽어보고 신문 시작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써왔으니까. 그런데 검찰로서도 만일 그렇게 나오면 안 읽어보기가 또 좀 힘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대로 또 시간이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연작전. 그럼 이제 밥 먹어야죠. 10시 반에. 10시 반에 가서 인사 좀 하고. 그거 읽어보고. 인정신문 또 해야 되거든요. 물론 성남에서 한 거하고 이건 범죄 사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처음부터 똑같이 진행됩니다. 성남에서 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물었다고 해가지고 가면 고 교수님은 조사를 안 받으니 모르겠지만은 별거 다 묻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요. 뭐 종교, 키, 몸무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양형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12시가 되면 식사해야 되고 밥 먹고 1시 밥 먹고 또 커피 한잔 해야죠. 그럼 뭐 아무리 빨라도 1시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시에는 보통 안 합니다. 한 2시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또 6시 되면 나 퇴근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6시까지 하는 거지 뭐 밤에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다음에 또 나와야죠. 근데 이제 못 나온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두도 자기 마음대로 진술서도 성남FC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 진술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진술 거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서에 써 있다고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자기 주장을 적은 거지. 어떤 이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이 묻는 데 따라 대답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신문이지. 그래서 신문이라 그래요. 네, 신문. 네, 신문이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신문과 신문이 있어요. 네, 법에서 쓰는 용어는.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방적으로 묻는 거는 신문이라 그래요. 예. 그 말씀원변에 그 저는 한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진술서를 냈다고 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검사가 묻는 말 답하는 게 그렇죠. 신문이고 대답이지. 근데 이재명 아마 대표는 내 진술서 전했으니까 당신이 혼자서 잘 읽어보고 그건 내가 대답한 걸로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피조사죠. 조사에 응하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특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검사 앞에 불려가갖고 예. 내가 써놓은 거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못하는 게 있죠. 그렇게 했다가 검사한테 밑보여가지고 그럼요. 없는 죄까지 진짜 이재명 대표 잘하는 말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못하는데 본인은 지금 자신이 있는 거죠.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본인은 그런 점도 있고 재판 전략 차원에서 거기서 말꼬리 잡히고 뭐 어차피 기소 오는데 나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고 당신들이 뭘 물어보는지 나도 이제 좀 참고를 해갖고 재판 전략을 세워야겠다 뭐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진술서를 냈다고 나 대답 안 하겠다 이거는 묵비권 행사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나홀로 출두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 성남 FC 때는 국회의원들만 41명이나 그때도 화요일 날이가 돼가지고 평일인데 평일에는 또 일해야 하니까 출두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 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41명이 그것도 개딸들까지도 되죠. 방탄병풍을 치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박균택 변호사인가 이렇게 변호사 한 명 오고 출두를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총동원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이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연대라고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8시 반까지 서초 검찰청 앞으로 총 집결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조국 때처럼 뭐 서초동을 양분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친조국 거기서 또 친윤파하고 친이파가 한번 붙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도 춥고 그래갖고 지난번 성남 FC 때도 얼마 안 왔어요. 개딸들이 많이 온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개 딸은 없고 개 할머니 뭐 개 아줌마들만 조금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동물병원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모든 게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번 출두에는 혼자 가겠다. 그 말을 하니까 엄청난 칭찬이 많이 쏟아지더라고 그쪽에서. 근데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개인 범죄고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혼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네요. 그리고 저번 성남지청 출두할 때 그렇게 40몇 명대는 진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명이 따라가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겠다고 말했는데 아주 참 구국지사인 것처럼 무슨 열사인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칭찬받는 것도 우리나라의 기현상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같이 가겠다 이런 사람들 이건 공천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공천 때문에 가지 뭐 이재명하고 뭐 무슨 그렇게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7인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정성호 좌장부터도 나 좌장 아니다. 이재명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과 사람들 그거 다 초선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내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뭐 배임 혐의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관심사는 역시 428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 거냐? 근데 이재명은 계속 지금까지도 그 유동규 거다. 유동규 거. 그 정의당 녹취록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김만배가 그 유동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말도 한마디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5일 저녁에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예. 사필 규정이 될 것입니다 하고 예. 그리고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예. 그거 관련된 걸 딱 또 링크를 시켜놨어요. 예. 그게 봐라. 김만배가 유동규 네 거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동안 여러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분 거라든가 정의학 녹취록에도 뭐 여러 개 나와 있고 그 후에 유동규라든가 남욱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제 진술을 했어요. 거기는 유동규 거가 아니라 유동규 내 거, 유동규 내. 예. 내 속에는 패밀리. 패밀리가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당연히 정진상하고 김영이 김만배. 들어가는 예. 김만배, 유동규 몫이니까 그 뒤에 이제 당연히 그것은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 진짜 물을 퍼먹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는 있죠. 명의신탁이 참 많아요. 명의신탁. 예. 그러니까 이 실체하고 명목이 다른 게 우리나라에는 워낙 많아요.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있고 금융실명제법이 그 시행되기 전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예금자 명의도 명의신탁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벌이나 어떤 그 큰 부동산 업자들이 그 부동산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거 그걸 명의신탁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빌렸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만배가 유동규 거라고 했다고 합시다. 뭐 아마 정영학 녹취록에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정의학 녹취록이 엄청나니까요. 그게 과연 그 유동규라는 그게 네 걸로 해놓자는 뜻인지 그다음 네 건 아니지만은 그 워낙 분산시켜 놔야 되니까 요 부분은 네 걸로 해놓자는 건지 그런데 결국은 명의신탁이냐 아니냐를 밝힐 때는 그 주변 정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금액이 우선 428억인가요? 네. 엄청난 금액이에요. 700억이 이제 700억이 더 이제 뭐 비용 빼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른다는 유동규한테 428억을 줄 것이냐. 참모도 아니라는 사람. 그러니까요. 뭐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인허가는 누가 내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 나중에 또 우리 이야기할 기회 있을지 몰라도 유동규가 수시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용도에 필요한 돈을 수시로 줍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저수지다. 유동규는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재명 대표가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아직 뭐 그건 혐의에 불과하고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유동규 거냐 유동규 내 거냐 그걸 할 때는 이게 그런 재반 정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유동규 거라 한 거는 김만배가 그렇게 한마디 그냥 마치 니도 많이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자. 네 것도 거기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거지. 그럼 김만배가 마치 돈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만배로서는 이건 네 거라고 해놓으면은 나한테 그러니까 그 성남시의 뭐 이재명 대표 주위를 둘러싼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아니 거기에다 남욱이나 정영학이는 아니 왜 당신 몫이 그렇게 많냐 자꾸 이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 주장을 한 게 다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네 거라고 해놓자. 그래서 그 유동규 네 거가 아니라 유동규 내 건데 유동규 내 건데 이 얘기할 때는 네 거야 네 거 그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김만배로서는 있죠.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그 말 가지고 이건 유동규 전체가 유동규 거지 428억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 관계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 어불성설이죠. 전혀 상식에 맞지 않죠.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말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특혜를 다 주는데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하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진상하고 이재명 아닙니까? 유동규는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게
본인이 이 계획을 전부 다 플랜을 다 짜고 내가 당군 일의 최대 지적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본인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 그럴 때 428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개인 거라고 그렇게 됐다고 그걸 용인한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1,822억 이것만 지금 환수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임대아파트 그 부지 배상금이 1,822억이에요. 그것만.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제1공단 조성 비용 2,561억, 서판교 그 터널 1,120억, 뭐 이런 걸 다 합해갖고 그걸 이제 전부 환수했다. 공익으로 환수해서 당군일의 최대 환수라는 그런 것은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은 터널 뚫고 기반시설 놓고 공원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간 시행업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환수했다고 그걸 없던 걸 갖다가 생기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아마 이 시행 사업이라든가 공공개발 사업의 어떤 구조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 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민간들이 전부 다 시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하게 된 걸 무슨 이걸 갖다 환수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좀 자기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명백한 사실을 이렇게 그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검찰 2라운드 소환 조사인데 대장동 비리가 가장 핵심이고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어차피 청구해가지고 국회에 보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진중권 교수는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이걸로 끝이 났다, 끝났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급격히 손절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선 80조 1항이 있지 않느냐. 기소되면은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물론 그때 또 방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치 탄압에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그걸 당무위에서 의결해가지고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 근데 당무위원회 대표 그 의장이 누군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셀프 구제를 하겠다 그런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또 부결이 되더라도 그러면은 또 그것도 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타격이 이미지 타격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또 셀프 구제를 하면 또 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백현동도 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또 지금 김성태 들어와서 조사 계속 그렇게 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재명 재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조국 수사 때의 그 재판이 되는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갖고 이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의정 보고서에도 이재명의 이자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정치인이라면은 자기 문제하고 당하고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 당은 당대로 어떤 민생 살리기, 협치 이런 데 신경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뭐 개딸이라 철험회라든가 여기서 굳이 이걸 왜 정치 문제로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느냐 이게 바로 이 목적이거든요. 저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인가 그거 부결시킬 때 구속영장이 하면 판사가 그 동의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걸 갖다가 그냥 이재명 개인 범죄인데요 이러면서 부결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얼굴이 두꺼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면을 전환해 가지고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럴 때 자기들이 그래도 일말에
이걸 부결시킬 때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하게 이걸 정치 문제로 계속 끌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동의안 부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지금은 이제 현 교수가 됐네요. 광운대 특임 교수인가로 갔으니까 그 감방에 있는 사람 치고 내가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 허다못해 곽상도 50억 받아놓고도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노웅래 의원도 6천만 원에다가 또 현금 3억에 돈다발이 쏟아졌는데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 않느냐. 또 거기다가 정치인 중에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한 사람이 있더냐. 제가 이 변호하는 피고인들 보면요. 오히려 서민형 피고인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겠죠. 오히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때까지 뭐 한명숙 전 총리 예를 맨날 들었지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역사가 뭐 알 거라 그러면서 무죄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치인들을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보는 거지만 이때까지 내 죄가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 진짜 보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다 일면식도 없다는 거 하나하고 단돈 1원 받은 적이 없다고 여차하면 내가 가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얘기를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 그 무슨 목포에다가 집산 그 민주당 전 비례 저기 손혜원인가? 손혜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걸 지킨 거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 무죄다 그런다고 무죄 같은 우리나라 한 99%가 무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죄율이 뭐 한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 지금 무죄 주장하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투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해서 무죄라고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나 유죄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유죄 속으로 확신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피고인 또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로서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방어선이지 정말 본인이 속으로도 진심으로 나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또 무죄라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 판결이 나와도 무죄라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정 안 되면 역사가 심판을 거라고 그러죠. 한명숙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재명 수사도 거의 종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